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강남에 6개월 동안 12,000세대의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일까?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있을 일들입니다. 결국 이런 입주 물량 폭탄은 전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장이라는 게 들어섭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은 쓰는 말입니다. 부동산 입주장. 이 부동산 입주장 때 한몫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은 돈을 들여 부어서 부동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유는 여기로 몰려드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죠. 많이 몰려들면 어떤 임대료가 비싸지는 건 또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만큼 이 동네가 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축 아파트 입주장이라는 것이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왜 부동산이 돈을 벌려고 몰려들까?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서 아닙니다. 바로 전세 물량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간혹 가다가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왜 전세가 넘쳐? 이게 말이 안 돼. 다들 입주하려고 집 사는 거 아니야? 임대 물량은 소량이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량 앞에는 강남이고 나발이고 장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넘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물량이 많으니까요. 강남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그럼 또 발생할까? 강남으로 이사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애들 대치동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나도 강남 주민이 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동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전세가 내렸다는데 지금 나 사는 곳이랑 사실 뭐 가격도 별 차이 안 나고 이사나 갈까? 우리 애가 이제 중3 올라가니까 한 4년 정도? 요 정도 딱 살면서 대학 갈 때까지만 강남에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요는 어디서 오게 될까? 강남 전세로 물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송파, 강동, 마포, 성동 뭐 요런 동네에서 전세로 많이 강남에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남 전세 가격이 아무리 내려간다 해도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2년 전에 송파, 강동, 마포, 성동 쪽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로 한번 강남에 진입해 볼만 한 겁니다. 그럼 송파, 강동, 마포, 성동구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 자리가 그 수요만큼 비겠죠. 그러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그 동네가 또 적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연쇄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강남발 입주 폭탄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노원구의 입주 물량이 넘쳐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효과는 주변에 강북구, 도봉구, 의정부 요 정도에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강남, 송파, 강동, 마용성 살던 사람들이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 전세 싸다고 그쪽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볼 것이 많고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부동산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와 매매가의 갭차 변화, 이 시스템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그동안 출렁거렸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어떤 갭차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갭차가 크면 그 크기만큼 갭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힘듭니다. 만약에 갭차가 작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돈으로 갭투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부동산 개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입주장 목 좋은 곳은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 원래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충분한 상가인데도 사람이 몰리니까 1,000만 원까지 막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갭 투자 수요의 어떤 조절, 이게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얍삽한 부비 진짜
그러니까 집 언제 사라고 어디에 사라고 나보고 너는 맨날 그렇게 두리뭉실 얘기하고 말이야. 쏙쏙 잘 빠져나가더라. 정확하게 콕 찍어 달라고 좀. 이러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식을 봐도 상승장에 남들 돈 다 벌 때 혼자 돈 까먹는 사람이 있고, 하락장에도 그 와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또 누군가는 있습니다. 뭐 인버스 아니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해서도 수익률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도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차가 줄어드는 그 타이밍에는 갭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남발 입주 물량 폭탄 이야기로 돌아와서 기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총 3,375가구이고 개포 4단지 재건축한 겁니다. 이 당시 전세가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대의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7억대 거래도 많았습니다. 강남 25평이 전세 7억이다 라고 하면 솔깃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84 타입은 13억, 59 타입은 10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전세 물량은 많이 있고 가격은 언제든 요동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 서초구 반포 원베일리가 2990세대 입주 물량이 터질 것이고, 내년 1월 달에는 개포동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무튼 6,700가구가 또 입주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한강 이남에만 지금 줄줄이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거기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늘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 가을이 부동산 가격의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이때 전세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같이 폭등했던 기간입니다. 물론 전세 가격의 상승은 2019년, 20년, 21년 쭉 같이 이어져 왔지만 21년에 계약한 전세의 만기가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때 매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쭉 하락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매매 시장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전세 시장은 이 그래프와는 좀 다릅니다. 전세 가격은 21년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꾸준히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말은 올 하반기부터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역전세들이 앞으로 엄청 쏟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기에 강남발 입주 물량 폭탄이 동시에 물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23년 하반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는 전세 관련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전세 시장을 말씀드리면 만기 전에 탈출하려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지방에 발령이 났다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생긴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핑계 대면 다들 지방 발령이라고, 워낙 요즘에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21년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들 어떤 만기 전에 탈출하려는 그런 탈출 러시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만기 전에 나가는 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전세 가격을 내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전세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 이런 걸로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다른 집주인들이 만기가 돼서 전세를 내놓을 때 그게 시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가격 수준에 맞춰서 또 내놓는 겁니다. 이걸 집주인에게 제가 열심히 설명해봐야 별 소용이 없긴 합니다. 아니 아저씨, 저 집은 7억인데 왜 나보고 6억을 하래? 나한테 왜 이래 진짜? 나랑 똑같은 전세가 7억이 저기 있잖아. 지금 저기 복덕방 미칠 거야? 하면서 저한테 삐져갖고 물건을 안 주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집주인이 말하는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맙니다. 지 맘대로 할 거면 물어보질 말든가, 아니면 뭐 듣고 싶은 말만 뭐 해달라고 하든가. 전세 가격의 상승이 집값의 상승을 부추겼던 것처럼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집값의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부동산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어찌됐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월세로 이동했던 임대차 수요가 다시 전세로 리턴할 수도 있다는 점 등등이 있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강남발 물량 폭탄이 옆 동네로 번질 확률이 커 보이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